자, 여러분들 또 오늘 새로운 문제 봐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할 문제는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 문제입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만 확인하면은 우리는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건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딱 여기 있는 지문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경찰권이라는 건 어떤 게 경찰권이냐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한이 있죠. 이걸 우리가 경찰권이라고 그래요. 경찰권. 그러면 경찰권 만약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발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은 무조건 경찰권을 발동해야 됩니까? 발동할까 말까는 경찰의 재량입니까? 재량이죠. 그러면 재량이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했어도 재량이니까 경찰은 개입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개입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없죠. 재량이니까. 재량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의무가 없어. 그럼 의무가 없으니까 반대로 우리 국민들도 경찰한테 개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는 안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죠, 권리. 그럼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럼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났어. 근데 안 갚아요.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갚을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생기려면요, 상대방한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권리와 의무. 내가 권리가 있으려면 상대방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경찰은 의무가 없잖아요. 위험이 생겨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이런 권리는 생겨 안 생기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제 아픈 얘기지만 이태원 참사를 한번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량이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갇혀 있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경우까지도 경찰이 의무가 없다? 재량이니까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경찰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 따라서 아무리 재량이지만 그 정도가 되는 중대한 위험이라면 경찰의 재량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돼. 우리가 이걸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재량권 여기 수축했으니까 당연히 경찰이 이제 그 정도 되는 위험이라면 이제는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 정도 위험이라면 경찰한테 개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건에서 경찰이 제때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한 거는 부작이죠. 그래서 그때 애꿎은 목숨도 물론 경찰 때문만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국가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배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입 안 하는 건 위법이니까 그 정도가 됐다면. 자, 이런 논리를 세계에서 최초로 인정한 독일의 판례가 뭐라고요? 띠토 판결이에요. 띠토 판결. 그리고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 그럼 좋은 거는 축소합니까? 좋은 거는 늘려나가야 됩니까? 늘려나갑니다. 따라서 경찰 개입 청구권은 점점 더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경찰 개입 청구권 말 그대로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밖에 없는 사람은 경찰한테 개입해달라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이익밖에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된다? 법률상 이익, 법률이 보호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만 경찰 개입 청구권이 허용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놓고 봅시다. 자,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국가 권력의 발동 범위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옛날에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현대, 조심하세요. 지금은 사회적 법치국가야.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따라서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점점 더 뭐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확대. 그래서 일단은 맞는 지금. 그래서 이런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억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 경찰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인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된다. 얘기했죠? 이런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기억에 따라니까 이제 기억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경찰 개입 청구권인 권리도 인정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됐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요,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 범위가 점점 축소입니까? 확대입니까?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 이거 조심하시고. 축소 아니에요. 늘려나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권 행사로 제3자가 있는 얘기 체크. 반사직이라면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뭐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법률상이. 법이 보호해주는 얘기니까. 이럴 때만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은 이렇게 이걸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얘기했다시피 다 맞는데 그중에서 조심할 건 디귿과 리을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사직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경찰 개입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를 훑어봤습니다. 훑어봤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문제를 볼 텐데 여러분께서 이제 어차피 한 번 봐서는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고 꼭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아시겠죠? 그 OX, 이거에 대해 OX 꼭 풀어보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